왜 이 컨텐츠, 이 유튜브 컨텐츠를 보지 않고 빨리 나가세요라고 물어보면요, 소리 때문에 참지를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얘기가 자주 있죠. 소리가 내가 기대한 소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잊지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찢어져서 소리를 구분을 할 수 없다거나 하면 귀가 상당히 빨리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예. 왜 이것을 듣느냐, 왜 이 유튜브를 보느냐의 경지까지 소리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소리는 잘못하면 도망가게 하는, 우리의 시청자를 떠나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만든 컨텐츠가 올렸더니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 시청자분들의 댓글 속에서 이 부정적인 댓글 중에 한 70%는 소리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가 너무 커요. 띵띵띵띵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못 참겠어요. 이런 얘기는 종종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중한 시청자들이 5분 정도 보실 분들이 2분 뭐 30초 이렇게만 보시고 떠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소리는 각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리는 비교적 쉽습니다. 네, 소리는 비교적 쉬워요. 룰 따라서 하면 금방 소리는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영상미가 있게 만드는 거는 아주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음향, 소리에 관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앞에 당겨서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의 종류, 음성과 또 음악과 그리고 음향, 효과음이라고 하죠. 이 세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요. 음악은 음악을 만드는 분들에게 받아서 다운받아서 쓰면 되고,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받아서 쓰면 되고, 우리의 소리, 목소리, 음성은 우리가 녹음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초반부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녹음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녹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만 집어넣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집어넣는 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는다는 말을 좀 쉽게 하자면 잡음을 없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잡음을 없앤다. 잡음을 없앤다. 네. 사실은 이게 잡음을 없애려면요,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남 야탑 평생교육관에 지금 20평 정도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면은 개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튜디오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아마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정말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쓸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음이 잘 돼 있는 그런 조용한 시설에서
녹음을 하면 소음은 해결이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나요? 항상 잡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그런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밖에 차 소리 나고요. 지나가던 뭐 이렇게 스피커로 막 뭐 사세요 하는 그런 소리 항상 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실내에 많은 소리 나는 것들이 있어요. 냉장고, 에어컨, 뭐 기타 등등 잡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조용한 데 가서 하면 좋겠지만 소음은 포기한다.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빨리 넘기는 게 좋죠.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요. 그러면 소음을 줄일 수 없으면 집어넣어야 할 소리를 더 크게 해서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소음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소음은 항상 3 정도 레벨로 이렇게 나고 있고요. 10 중에서 실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소음이 5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실외에 차 소리가 나는 곳에서 말을 하면 이 말 소리랑 차 소리랑 거의 레벨이 같아요. 같은 소리 수준으로 들어가면 비교적 소음이 커 보이죠. 그런데 내 소리를 더 크게 집어넣으면요, 내 소리를 차 소리보다 뭐 5배 정도 더 크게 인풋을 시켜버리면 소음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음이 비교적 이렇게 소음의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소리를 잘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크 가까이 말을 하면 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 소리는 이 공간, 3차원 공간 속에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리는 이 공간, 부피 속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거는 2배 멀어지면요, 8배 더 소리가 작아집니다. 2배 멀어지면. 거꾸로 2배 가까워지면 소리가 8배 커져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엄청나게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1m 떨어져서 말을 하는 것보다 10,000원짜리 마이크를 바로 앞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는 게 더 소리가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할 때는 꼭 마이크를 차고 가까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실례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밖에서 녹음을 좀 했습니다. 녹음을 한 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다소 한산한 거리에서 찻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고 아이폰과 저와 1m 정도 있는 간격을 두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차 소리와 제 소리가 함께 많이 들어가서 듣는 사람들이 잡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린 핀 마이크를 착용하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스마트폰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최대한 목 가까운 곳에 차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 선은 옷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여름의 날씨입니다. 상쾌하고 기분도 좋은 이런 날씨입니다.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찍은 거하고 마이크를 하고 찍은 거, 그 차이가 어떠신지 한번 그 비교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카메라용인데,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에 이런 사극 단자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사극 단자인 것, 이렇게 그 마이크 끝이 하나, 둘, 셋, 넷, 4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걸 사극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사극으로 된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것들은 스마트폰의 젠더를 이용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장착을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 거는 앞쪽, 그러니까
전방 한 120도 정도 이쪽만 이제 이쪽의 소리를 주로 이제 흡음을 이쪽 정도의 소리를 집어넣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마이크가 이 앞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쪽 대 소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앞쪽을 수음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으로 무난하게 쓰는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해서 찍은 겁니다. 물론 아이폰 자체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찍은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에서 어떤 잡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찍을 때에는 소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 또 주변에 잡음이 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숍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커피숍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커피 만드는 소리 들리고요. 또 커피숍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50cm 앞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꼽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고 말을 할게요. 조용히 말을 하는 게 좋으니까, 커피숍이니까. 이렇게 커피숍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잡음도 그대로 들어오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핀 마이크를 차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되는 소리가 된다는 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자, 바꿔볼게요. 네, 지금 지향성 마이크로 바꿨어요. 바꾸고 목소리는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이 사람의 목소리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자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는 그 마이크 자체에서 그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가 조금 약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레벨이 줄어들어서 이제 녹음이 된 거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 편집 프로그램에서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보정하는 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리 나온 거를요, 우리 리졸브에 넣어가지고 소리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소리 크기를 다 비슷하게, 지금 세 종류의 영상을 찍었는데 세 종류가 지금 소리가 어떤 건 크게 들리고 조금 들리고 하는 거니까 그걸 최고 볼륨을 조금 맞춰가지고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졸브 화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Untitled 프로젝트 더블 클릭, 우리가 만든 영상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마스터 쪽으로 던져 놓고요. 체인지를 클릭하십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전체를 이쪽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딱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 밑에 이쪽 버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으로 쏙 들어오죠. 이렇게. 일단 요거를 사용을 해서 볼륨 크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쪽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각각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중복해서 여기에서도 되고 여기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여기에서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컷이라고 하는, 자르고 붙이고 길이를 조정하는 것에 특화된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컷 페이지 옆에 있는 에디트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업의 종류의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반적인 뭐 자막을 넣고 미세한 조정을 하고 예쁘게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에디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컷 페이지를 많이 써요. 저는 에디트 페이지를 안에서 뭐 자막을 많이 넣거나 기타 등등의 많은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단지 그냥 자르고, 저는 또 말을 잘 못하니까 쓸데없는 말, 토시 같은 거 잘 없애고 자르고 중간에 붙이고 하는 걸 많이 해서 전 에디트 페이지를 많이 씁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리를 다룰 거기 때문에 소리는 이쪽에서 이쪽 에디트 페이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요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라인에 보면 위쪽은 비디오들이 나오고요. 밑쪽은 소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이렇게 사진들이 쭉 들어 있잖아요. 이쪽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영상에 붙어 있는 소리가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소리를 좀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요 녹색 바 부분을 좀 더 굵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요쪽 보면 요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데 빨간색 테두리 아래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로 위아래 화살표로 바뀝니다. 요걸 드래그를 해서 쭉 당기면 이 음파 모양을 크게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요 타임라인 요 인디케이터를 옮겨 볼게요. 요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폰으로 찍은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파형이 좁죠. 이 좁다는 거는 소리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크면은 소리가 크고요. 이게 좀 좁으면은 소리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소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들어오죠. 네, 잡으면 이만큼 들어오고, 네. 자, 여기서부터 마이크를 꼽았죠. 마이크를 꼽았으니까 보세요. 소리가 꽉 차가지고 제가 바로 입 밑에 목 제일 위에다가 마이크를 찬 데다가 제가 야외다 보니까 크게 말을 했어요. 크게 말을 해서 소리가 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 소리가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스마트폰이 녹음을 해주니까 스마트폰에 그 핀 마이크를 차고 외치듯이 소리를 녹음을 하면 소리가 좀 찢어진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일상의 목소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녹음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 폭이 큰 거 보니까 소리가 크죠. 네. 자, 그다음에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해서 했을 때에도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좁아요. 이거는 그 마이크의 특성입니다. 그 마이크가 좀 소리의 그 양을 조금만 집어 넣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을 해. 지금 이제 요만큼은 소리가 중간쯤이고 여기는 소리가 크고 여기는 소리가 작아요. 이거를 평균의 수준으로 쫙 맞추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집중을 해서. 자, 제가 그러면은 자 여기 인디케이터를 제일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인스펙터라고 있어요. 인스펙터. 우리가 자주 인스펙터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인스펙터를 클릭을 하세요. 인스펙터. 한번 클릭하면 없어지고 한번 클릭하면 나오는 겁니다. 클릭하면 없어지고 칸이 좀 넓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클립이 하나 나오고 전체 타임라인이 나오는 거고요. 인스펙터를 활성화시키면 여기는 하나만 나오죠. 자, 요 밑에 페이지 에디트 탭에서 인스펙터를 하면 인스펙트 들어가서 오디오를 클릭하세요. 오디오를 클릭하십시오. 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요것이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와 있고요. 제일 앞에 와 있고, 제일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인스펙터 들어가서 오디오로 왔습니다. 소리가 지금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볼륨 여기 보면 0이라고 되어 있죠. 0이 그냥 딱 기본 상태예요. 현재 상태를 0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키워 볼게요. 마우스를 가지고 조금 키워서 제일 높은 게 꼭대기 오를 정도까지만 요 정도 조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4 정도, 3까지 할까요? 3 정도?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로 소리를 키웠습니다. 네, 그러면 소리가 크게 플레이가 돼요. 네, 아이폰과 저와 1m 정도 있는 간격을 못 들어주겠죠. 차소리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일단은 레벨을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와서 자 이제 마이크 사용을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딱 끼웠어요. 여기서부터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소리를 줄일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변경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오다가 3이라고 하는 레벨로 소리가 들어오다가 변경이 되는 시점.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인스펙터의 오디오 밑에 볼륨 옆에 쭉 오른쪽에 가시면요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빨갛게 바뀝니다. 예, 빨갛게 바뀌시고요. 요 밑에 파형 보시면 파형에도 동그라미가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 발생을 했어요. 동그라미. 예. 이 앞에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딱 중간에 빨간 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프레임. 여기서부터 뭔가가 바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 키프레임 앞에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키프레임을 잡고요. 예, 키프레임 클릭하면 빨갛게 되거든요. 빨갛게 되는데 요걸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를 위로 쭉 하면요. 파형이 굉장히 넓어지죠. 내리면 좁아지죠.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되잖아요. 키프레임이 하나만 있으니까 얘 하나로 움직이면요.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소리 크기가.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는 거죠.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크를 딱 꼽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0.5초 정도만 플레이를 하고 뽑았습니다. 딱 멈출게요. 예, 멈추고요. 다시 한번 볼륨 키프레임을 찍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또 동그라미 하나 더 생겨요. 자, 이 동그라미를 제가 클릭을 해서 동그라미 클릭하니까 동그라미 빨간 게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얘를 드래그를 해볼게요. 밑으로. 자, 어떻게 되나요? 이 빨간 거 있는 오른쪽만 바뀌죠? 이 이유만 바뀌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빨간 거에서 옆에 또 동그라미까지 바뀌고 있어요. 이 좁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좁으니까 좀 넓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이 타임라인의 간격을 좀 더 넓혀 볼게요. 자, 이렇게 넓혀 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쪽 보시면 여기 자가 있고 돋보기가 있고요. 그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줌 아웃, 줌인 있는데 이걸로 줌인을 쭉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요 앞에 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목하게 비스듬하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옆에 키프레임까지 이쪽은 키프레임 하나도 없으니까 끝까지 바뀌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 앞에 있는 키프레임까지 바뀌는 겁니다. 크기가 다시 조금 줄여봐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쪽의 소리 크기하고 이쪽의 소리 크기하고 최대 소리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네, 많이 줄었어요. 거의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소리가 줄었습니다.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줄여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꼬박. 핀 마이크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 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소리 크게 사소리와 하고 전체 레벨이 지금 비슷해지는 상태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슷해진 상태세요. 자, 핀 마이크 꼽은 상태를 맞췄고요. 다시 이제 이쪽은 유난히 소리가 작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얘는 많이 증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마이크를 바꿨거든요. 거의 너무 작잖아요. 많이 키워야 돼요. 자, 뭔가를 변경을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앞에도 이쪽에도 키프레임이 있고요. 이쪽에는 없어요. 이쪽에 키프레임이 있다면요, 여기에 시작하는 지점에 소리의 키프레임을 하나 일단은 찍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디오의 볼륨의 다이아몬드 쿵, 이렇게 찍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다음에 조금 한 0.5초만 갈게요. 0.5초만 가서 다시 한번 또 오디오 볼륨 키프레임 찍습니다. 찍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여기도 점 하나 있고 여기도 점 하나 있죠. 자, 이 점을 움직이면 앞에 점까지 이 뒤가 바뀝니다. 좀 좁혀가지고 이 빨간 점을 좀 키워 볼게요. 이만큼 키워야 비슷해지시겠죠. 요렇게 옮겨서 자, 요렇게 해서 그 하나의 클립의 소리를 크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음성은 마이크 하나 가지고 찍었는데 내 소리는 크게 나오고 옆에 계신 분 소리가 작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볼륨을 조절하시는 거죠. 자, 조절 다 됐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마이크 없이 하지 않고 아이폰과 전화하지. 자,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거리에서 브이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성 마이크로 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어떤 게 듣기 좋으세요? 저는 이게 더 듣기 좋아요. 입니다. 자, 잡음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레벨을 최고 음성을 맞춘 다음에 잡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폰으로 마이크 없이 찍었을 때의 잡음입니다. 이제 차가 좀 버스 같은 게 지나갈 때 이렇게 컸죠. 마이크 외부 마이크 우리 핀 마이크 썼을 때 잡음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작죠, 소리가.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소리를 많이 줄였잖아요. 거의 한 2배 정도 소리를 줄였기 때문에 거의 잡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잡음이 되시는 거죠. 그다음 지향성 마이크,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 썼을 때의 잡음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어때요? 확실히 사람 목소리를 집어넣을 때는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말을 녹음을 할 때는요,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 놓고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 목소리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요거 제가 방금 했던 거, 이 소리의 레벨을 구간별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소리를 조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걸 잘 안 쓰세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개념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줄이 나오고 동그라미 나오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낯설어서 어려워하시는데 몇 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지십니다. 이렇게 소리 맞춰놓고요. 이렇게 맞춰놓고 소리 끝났어, 소리 다 정리 다 됐지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거 잘라내시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정리부터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지금 제 책상에 마이크 몇 개를 갖다 놓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10,000원짜리
보야 마이크, 이건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좋은 마이크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 좋은,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이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젠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에 맞는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젠더를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폰이어서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얘는 항상 필요합니다. 얘는 항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지향성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이렇게 대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 요만큼의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요런 거 얘기를 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꼽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심이 3개잖아요. 철판이 하나, 둘, 3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요건 4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끼우면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 끼시면 되고요. 양쪽에 이렇게 둘 다 3개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카메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꽂고, 카메라에 쓰는 마이크는 끝이 이렇게 3조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뭐 DSLR, 뭐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셔서 찍으셔야 하는 거고요. 이거로 찍어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이 방금 보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쓸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무조건 핀 마이크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2명이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 2분이서 앉아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요, 이 보야에서 요거는 하나인데, 이게 이 마이크가 2개 달린 게 있어요. 이건 하나인데 이렇게 나와서 Y자로 갈려서 이렇게 2개가, 마이크가 2개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둘이서 함께 방송하실 때, 무슨 게임 방송을 하신다거나 둘이서 뭔가를 하실 때에는 이제 그렇게 마이크 2개 달려 있는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이크, 무선 마이크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선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의 가격대는 그 10만 원대부터 한 7, 80만 원까지 그렇게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무난하게 저렴한 것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비싼 거 사면 좋겠지만 그렇게 성능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홀리랜드라고 하는 데서 나온 락 15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특징이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한 번에 케이스에 넣으면 충전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마이크가 2개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2개가 있어서 이 마이크 2개를 이용해서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를 다 써도 되고, 또 양쪽을 오른쪽 왼쪽 스테레오로 써도 되고, 한쪽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사람이 몸에 차는 것이고,
여기에 연결하는 라발리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얘를 목 아래에 옷에 차든지 아니면 얘를 허리에 차고 라발리에 마이크를 옷 속으로 넣어서 차든지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핸드폰과 연결하는 수신부입니다. 이거 하나로 양쪽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연결이 안에 꼽아 놓으면 상자에 박스에 꼽아 놓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빼면 이렇게 하늘색 연결이 됐죠. 이렇게 빼면 얘는 블루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컬러로 자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뮤트가 됩니다. 뮤트 표시가 나오죠. 이쪽에서도 옆에를 누르면 뮤트가 됐다가 풀렸다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뮤트를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뮤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요거는 볼륨입니다. 볼륨 아웃풋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요 강도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런 삼극 양쪽 삼극 3.5mm 잭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메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선 자체를 딴 걸 사용하는 거죠. 한쪽은 3극이고 한쪽은 4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케이블을 따로 구입해서 쓰시거나 한쪽은 3극을 넣으면 4극으로 바뀌는 이런 젠더를 에듀티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팝니다. 3극을 4극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파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거죠. 얘를 이렇게 꽂고 이쪽에 보면 라인아웃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꼽으시는 거죠. 얘를 이제 스마트폰에 꼽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이거 꼽는 단자가 없는 게 요즘 많죠. 그래서 각 스마트폰 회사별로 그 기종에 맞는 젠더를 팝니다. 이어폰 젠더 이렇게 꼽고요. 조금 거추장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꼽으시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한 후에는 꼭 작동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작동 확인은 음성 메모 앱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녹음을 누르시고요. 마이크를 살살 긁어보세요. 긁으면 신호가 올라오죠. 그리고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 파형이 아래 위로 너무 꽉 차게 되면 볼륨이 너무 크다는 의미예요. 볼륨 노브를 잡고 조금 줄여 주셔야 되겠죠. 조금 줄여서 적당히 높았다 낮았다 할 정도의 레벨로 지금 10 정도 했더니 이 정도 입에서 한 20cm 거리에 목에 차고 말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할 때마다 테스트를 좀 해서 적당한 볼륨을 맞춘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사용하시면 너무 소리가 작게 들어가거나 너무 소리가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웃풋 14로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지를 누르시고 완료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셔야죠. 들을 때는 이 밑에 이걸 빼야 플레이가 되십니다.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사용하시면 너무 소리가 작게 들어가거나 너무 소리가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웃풋 14로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쓰고 나서는 잘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것도 빼서 잘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요거 하나 정도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잘 닫으시고, 꽉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조심해서 잘 안 닫힙니다. 잘 한번 넣어서, 이 칸이 좀 좁아가지고 잘 안 돼요. 아이고,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칸을 깊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잘 닫혔죠? 이쪽에 USB-C 단자로 충전을 해서 사용 후에는 꼭 충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녹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녹음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녹음기.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녹음기는 실제로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녹음기인데요. 일단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손가락 하나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썼던 그런 녹음기인데 흠은 좀 비쌉니다. 10몇만 원씩 해요. 그래서 가격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이걸 쓰기 전에는 핸드폰을 썼습니다. 핸드폰, 이거는 아이폰 5, 정말 옛날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녹음이 상당히 잘 됩니다. 어떤 스마트폰이든 간에. 그래서 스마트폰의 음성 메모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하셔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입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스마트폰용 마이크 이렇게 선 치렁치렁 긴 거 말고 짧은 거 구하셔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얘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쭉 이어서 목에다 차고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녹음을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비디오를 이렇게 켜시고요. 이제 여기서 비디오 녹음을 하시고요. 녹음기에서도 켜시고 녹음을 하시는 거죠.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녹음을 했다고 했는데 녹음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거꾸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 녹음기는 입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까이 대시고 마시고, 처음에 켜고 나서 처음에 한번 박수를 딱 이렇게 치십니다. 유튜브 보시면 박수 치는 거 보셨죠? 이 박수를 왜 치냐면요, 그 박수를 치는 그 소리의 음파를 가지고 두 파일의 그 위치를 딱 조정을, 싱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꼭 쳐줍니다. 박수를 꼭 쳐주고 나서 이제 얘는 녹음을 하고, 핸드폰 이런 걸로 녹음을 하고, 얘는 영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도 소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 자체로 음성이 녹음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웬만하게 하면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두 영상을 합치는 그런 방법이, 영상과 소리 녹음 파일을 합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여기 녹음된 파일하고 핸드폰의 영상을 합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어떤 것보다 탁월합니다. 너무 쉽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합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집이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압축 푸시고, 여기에는 03이라고 하는 mp3 파일이 있고요. 03이라고 하는 mp4 파일,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빈치 리졸브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빈치 여시고요.
on 프로젝트 타이틀. 네. 자, 밑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컷 페이지입니다. 항상 딱 켜면은 컷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개를 다 드래그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예, 하나는 MP4 파일 영상이고요. 하나는 음성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파일은 그거죠.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로 지금 녹음, 박수 꼭 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울리고 좋지 않죠. 여기 녹음기에 들어있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네. 이용해 확실히 바로 목 앞에다 대고 말을 하니까 듣기가 좋잖아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 영상과 이 영상이랑 동시에 찍은 음성 파일 두 개를 합쳐서 이 영상에다가 이 소리를 붙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한번 잘 보세요. 잘 기억하시고요.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컷 페이지에서가 아니고 에디트로 가겠습니다. 에디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에디트 페이지. 뭔가 세밀한 거 할 때는 에디트 페이지에서 한다 그랬죠. 에디트로 가가지고요.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오토 싱크 오디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ased on Waveform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음파를 가지고 두 개를 합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세요. 이제 MP4 얘를 틀었는데 여기 MP3 파일에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면 그 휴대폰을 사용해서 음성 메모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네, 이렇게 해서 합쳐지고 나면 얘는 항상 얘 소리를 그대로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리는 것은 되지 않아요. 되돌리는 것은 다시 여기 있는 파일을 되돌리려면 실제로 두 개를 합친다는 게 이 물리적으로 이 두 개 파일을 병합을 하는 게 아니라 리졸브가 편집을 하는 리졸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파일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컷 페이지에서 얘를 당겨서 더블 클릭 원하는 부분 합쳐 찾은 다음에 어펜드를 해서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리를 합쳐서 작업을 한 것은 에디트 페이지 속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시면요. 밑에 이번에는 03 녹음기를 MP4 이용해서 앞에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찍혀요. 점. 예, 요게 음성 파일이 딴 거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얘가 원래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음성을 합쳐서 작업한 거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죠.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녹음기를- 마치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편집 똑같이 하시면 되시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영상 길이와 음성 길이가 차이가 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알아서 맞춥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하면 얘가 맞추지 않아요. 두 개 파일이 다른데 라고 해서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얘가 안 된다 이렇게 알람이 와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다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녹음하는 거에 대한 여기까지는 했고요.
소리에는 두 가지가 더 있죠. 배경 음악이라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효과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많은 음악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쓸만합니다. 이 사이트가 무료로 배경음악을 쓸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무료로 효과음을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셔가지고 원하는 음악 하나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쭉 이렇게 이제 만들고 계시니까 이제 틈틈이 그냥 뭐라 그러죠? 되게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와서 음악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물론 들어오시면 여기에 경쾌한 이렇게 빛나는 꿈꾸는 불안한 희망 고향 편안한 평화로운 볼까요? 평화로운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평화로운 음악을 두 개밖에 없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괜찮네요. 네, 요거 한번 다운로드, 여러분도 아무거나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 음악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여기 아까 이 0303이 있는 폴더에 음악을 모아 놓으시고요. 요 음악을 끌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음악이 들어왔죠? 예. 그리고 이 음악을 또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던져 놓으세요. 이렇게 던져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에디트로 가겠습니다. 에디트로 가서 음악을 약간 잘라 볼게요. 지금은 이거 좀 올려놓고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좀 길게 해놓고요. 여기도 소리도 길게 해놓고 얘를 좀 더 키울게요. 이쪽으로. 이런 거 자주 해.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뒤에 밑에 여기 클릭을 하시고 빨갛게 되잖아요. 마우스를 놓고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에 음악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어울린다고 치고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죠? 있고요. 지금 제가 조그만 녹음기, 음악 소리 너무 큽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밑에 음악만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곁에서 밑으로 쭉 해서 음악을 좀 줄이세요. 이렇게를 들고 이렇게 그래도 크죠? 더 줄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까요? 더? 여러분 가정에 옛날에 쓰시던 이 정도 괜찮네요. 휴대폰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음악이 있다. 말소리가 나오는데 음악이 좀 있어라는 느낌 정도로 줄 때까지 굉장히 줄였습니다. 보면 숫자가 20, 30까지 했잖아요. 마 30까지 했잖아요. 마이너스 30까지.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리 좀 크다, 좀 키웠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를 이용을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합치는 음악이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확 가다가 딱 멈춰버리면 조금 재미가 없기는 해요. 이럴 때 음악을 할 때 아까 제가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는 중간중간에서 레벨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데는 키프레임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 다빈치에서는 음악에 있어서는 소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점점점 커져서 원래 소리대로 오게 하고
마지막에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게 하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소리에서 빨갛게 이게 선택이 되면 끝에 요런 흰색 뭐가 나옵니다. 예, 요거를요.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럼 모서리가 깎여요. 이게 소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여기 플레이 볼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악이 점점 줄어드시죠. 예, 물론 키프레임으로 정교하게 하면 좋지만 그건 중간중간에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고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앞뒤만 음악을 이렇게 깎아줘도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음악이 탁 나오거나 갑자기 음악이 가다가 뚝 끊겨버리면 사람들은 또 재미없어 하거든요. 음악이 나오다가 그 음악을 좀 줄이고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앞뒤로 끊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에 있고요. 지금 제가 조그만 녹음 방법이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한번 소리를 줄일게요. 목소리도. 소리를 합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말을 시작을 할 때 꼭 3초 정도 켜놓고 3초 후에 말을 시작을 하고 영상을 다 찍고 나서도 3초 후에 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페이드 아웃을 하려고 하면 끝에 한 2, 3초 정도 시간이 필름이 좀 남아 있어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음악도 좀 더 길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도 앞에 여유가 있다면 이게 앞에 여유가 없네요. 요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소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소리 때문에 잘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소리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다 해놓고 소금물 한 숟가락 더 넣으면 못 먹잖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망쳐지는 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소리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냐? 소리의 크기, 레벨입니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키프레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셔라라는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리 촬영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 영상 하나씩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한 거라도 한 컷짜리라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컷짜리라도 꼭 만드셔서 그 만든 영상을 이제 같이 좀 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